오늘의 공모주 청약 1위 11월 9일에서 11월 10일인 고바이오랩입니다. 업종은 바이오 신약 개발, 주요 사업은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개발. 2014년 서울대학교 교수 연구실에서 스핀오프한 바이오 벤처 기업으로 난치성 질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마이크로바이옴 신약 개발이 주요 사업이며 건강기능식품과 여성용 세정제 개발 및 판매를 보조 사업으로 영위. 마이크로바이옴은 모든 미생물의 유전체를 통칭하는 단어로 미생물 군집과 유전체의 합성어이며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는 사람의 몸에 존재하는 미생물을 기반으로 인체와 미생물의 상호작용을 활용하여 개발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신약 대비 인체 적용 시 안전성이 높고 다양한 질환에 다중적인 표적 치료 효과가 있으며 제조 공정도 용이한 편으로 생산 비용이 낮다는 장점. 특히 안전성을 보장하면서도 치료 효과가 입증되면서 비임상 기간을 단축시키고 임상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감에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바이오 분야. 고바이오랩이 기존 마이크로바이옴 신약 개발 회사와 차별화되는 요인은 바로 스마티옴으로 불리는 자체 신약 플랫폼인데, 스마티옴은 목표 질환이 결정되면 지속적으로 신약 후보 물질을 발견해내기 때문에 고바이오랩의 핵심 동력이며 10년 이상 축적한 한국인 3,000명의 마이크로바이옴 데이터를 바탕으로 5,000종의 공생 미생물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여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개발에 최적화된 기반 기술들로 구성. 이러한 플랫폼을 바탕으로 면역, 대사, 뇌질환 중심의 신약을 개발 중이며 가장 진행이 빠른 신약 후보는 건선 치료제, 염증 성장 질환, 천식,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로, 특히 건선 치료제는 임상 1상을 완료하고 2020년 8월 미국 FDA 임상 2상이 승인되었는데, 이는 마이크로바이옴 신약 기업 중 국내는 물론 아시아에서 최초로 글로벌 임상 2상에 진입했다는 의미가 있고, 마이크로바이옴 신약 개발 분야에서 글로벌 기업들과 선도 경쟁을 하는 단계에 진입했다는 평가. 신약 개발 기술별 국내 선도사와 해외 선도사의 격차를 보면 타 기술에서는 해외 선도사가 대부분 임상 3상까지 완료하고 상용화에 성공한 반면, 마이크로바이옴은 해외 선도사인 세레스가 임상 3상을 완료했고 고바이오랩이 임상 2상 단계로 그 기술 격차가 다른 기술 대비 크지 않다는 것이 고바이오랩의 설명. 그럼 문제는 없을까요? 특례 상장, 바이오 기업의 불안정한 재무 상태와 임상시험 실패라는 리스크는 언제나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특히 투자 시 가장 신중하게 보셔야 할 점은 고바이오랩의 추정 손익 계산서입니다. 2020년 160억 수준의 영업 손실이 2021년 110억으로 흑자 전환되고 2024년에는 무려 830억 수준의 영업이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특례 상장을 한 바이오 종목의 미래 실적 추정치인 이오플로우 2022년 흑자 전환 예상, 2024년 540억 영업이익 예상, 박셀바이오 2024년 흑자 전환 예상, 2024년 590억 영업이익 예상, 피플바이오 2021년 흑자 전환 예상, 2022년 162억 영업이익 예상으로 고바이오랩의 미래 추정 실적이 월등히 높기에 미래가 유망한 것으로 속단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로바이옴 분야는 현재 상용화된 신약이 아직 없는 만큼 예상 실적도 어디까지나 예상일 뿐 실제로 달성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하겠습니다. 주주 구성을 보시면 여러 개의 벤처 캐피탈과 기타 주주들이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많습니다. 벤처 캐피탈을 제외하면 CJ제일제당, 산업은행 등 눈에 띄는 기관이 보이기도 하는데 지분율은 1에서 2%로 낮은 편입니다. 상장일 유통 가능 물량은 27%대로 낮은 편이지만 문제는 보호예수 기간이 매우 짧다는 점입니다. 상장 후 1개월까지만 보호예수한 주주들이 많은데 한 달이 지나면 16%가 늘어나고 3개월이 지나면 27%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상장 한 달 후부터는 매도 물량이 급격하게 많아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기관 경쟁률은 64대1로 유망한 바이오 기업임에도 굉장히 저조한 경쟁률입니다. 확정 공모가는 15,000원으로 밴드 최하단보다도 3,000원 낮은 가격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18,000원 미만으로 신청한 비율이 61.8%였기 때문에 공모가는 밴드보다도 더 낮춘 것으로 보이는데, 참여 건수 기준으로는 18,000원 이상도 약 60%에 달하기 때문에 시장의 예상보다 공모가를 더 낮춘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공모가는 긍정적인 반면에 제로 수준에 가까운 의무 보유 확약 비율, 기관 경쟁률은 부정적인 요인입니다. 이제 제가 만든 옥석 진단 시트를 활용해서 옥석을 가려보겠습니다. 1차 필터 내용 중 기관 경쟁률 최소 기준은 300대1을 넘지 못했으나 저렴해진 공모가에 긍정적인 요인이 있어 2차 필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2차 필터 내용에서는 10% 미만의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은 1.9여, 유통 가능 주식 비율은 약 27% 수준로 3.9여, 장외 시세는
매수호가와 매도호가의 평균가가 22,000원으로 공모가와 46%의 차이가 있어 이 점 부여. 가산점 항목 중에는 판매 청구권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1점을 추가했습니다. 판매 청구권은 향후 주가 하락 시 6개월 이내 공모가의 90% 가격으로 주간사에 다시 팔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 방어는 될 것 같습니다. 합계 7점이 나왔습니다. 예상보다 상위권에 해당하는 점수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7점까지는 확실한 옥으로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3차 필터에서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3차 필터에서는 공모가가 적정한지 확인하고 청약 여부를 결정해 보겠습니다. 고바이오랩의 실제 공모가 산정 방식에서는 연할인율 25%와 수요 예측 후 주당 평가액의 54.18%의 최종 할인율을 적용하여 15,000원의 공모가가 결정되었습니다. 저는 최근 상장한 혁신 신약 기업 중 공모가를 낮췄고 상장 후 급등한 사례인 박셀바이오와 동일한 할인율을 적용함으로써 적정 공모가의 수준을 판단해 보겠습니다. 박셀바이오의 연할인율은 높은 수준인 35%, 주당 평가액에 적용한 할인율도 높은 수준인 42.9%였습니다. 이 기준으로 산정해보면 고바이오랩의 주당 평가액은 26,923원이며 할인율을 적용하면 15,373원이 나옵니다. 이는 최종 결정한 공모가와 매우 근접한 수준이며 적정한 수준의 공모가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미국과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한 유사 기업과 시총을 비교해보면 임상 3상까지 성공한 미국 기업 세레스 테라퓨틱스는 시총이 3조 이상이며 최근 임상 1상 결과를 발표한 이벨로 바이오사이언스는 시총 2,200억 수준으로 다소 낮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국내 코넥스 시총 1위인 지노맨 컴퍼니는 임상 진행 속도가 느린 편인데도 시총 5천억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고바이오랩은 공모가 기준 시총이 2,500억 수준으로 미국의 이벨로 바이오사이언스보다는 약간 높지만 지노맨 컴퍼니와 비교하면 상승 여력은 충분합니다. 고바이오랩의 시총이 지노맨 컴퍼니와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받는다면 주가는 29,600원이 됩니다. 물론 임상 단계만으로 코넥스 상장사인 지노맨 컴퍼니와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현재 고바이오랩의 라이센스 아웃 계획대로 연말 내지 2021년 상반기 중 기술 수출에 성공한다면 시총 5천억 이상의 시장 가치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근거로 공모주 한 잔의 전략은 고바이오랩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고바이 전략으로 투자에 임할 계획입니다. 고바이오랩 청약은 고이며 일반 경쟁률이 최소 100대 1 이상일 때 최대 한도로 청약할 예정입니다. 수요 예측 결과가 나빴지만 최대 한도로 청약하는 이유는 판매 청구권이 부여되기 때문입니다. 주가가 하락한다고 해도 공모로 배정받은 주식은 13,500원까지 방어할 수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바이 전략은 상장 후 일주일 안에 주가가 공모가 아래로 떨어진다면 바이, 매수하는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하락 시 매수하기에 매력적인 가격대는 어느 수준일까요? 2019년 10월 266억 원 규모의 펀딩 당시 책정된 밸류는 약 2천억 수준으로 주가로 따지면 12,000원대, 판매 청구권 행사의 기준가는 13,500원. 마지막으로 2019년 제3자 배정으로 유상 증자한 가격이 14,455원인 점을 근거로 12,000원에서 14,500원 사이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매수 구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청약은 고, 상장 후 하락 시엔 바이하는 전략으로 대응하지만 이 전략에는 최근 상장한 바이오주의 급등을 보면서 생긴 복통을 치료받고 싶은 저의 비이성적인 사심도 있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의 의견일 뿐 투자의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것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요약보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최종 공모가 15,000원, 기관 경쟁률 64대 1, 의무 확약 비율 0.03%, 청약 일정 11월 9일에서 11월 10일, 청약 한도, 기본 등급 기준, 삼성증권 5,000주, 대신증권 10,000주, 납입 환불일 11월 12일, 상장일 11월 18일, 주간사 삼성증권, 대신증권. 이상 오늘도 공모주 한 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